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반은 너 줄게. 네, 복권방에서 여러분들도 복권 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로또라고 불리는 파워볼에 당첨된 토마스 쿡이라는 남성인데요. 그는 1992년 복권 판매가 시작된 이래로 늘 친구와 함께 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눠 갖자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28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남성이 정말로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첨금이 무려 26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라면 좀 나쁜 마음을 먹을 법도 한데 그는 당장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복권 당첨금을 반으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와, 정말 세상에 이런 우정도 있네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이제 넉넉한 노후를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우정을 보여준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morning 하마터면 다 뜰 때까지 쿨쿨쿨 잠잘 뻔 택배 아저씨 인정 소리에 기상 가까스로 부재중 전화다 소통 잠금 패턴 또 안 맞고 어제 남긴 피자 맛없어 그냥 이나 닥자 다싱 세계대학변 내리쬐 아침형 인간들 진심으로 respect 불빛지 기분킥 please give me some 시금치 움직일 엄두도 안나 Yo 시야코 쿵시렁거리는 와중에 머리꼬 나같이 피팅 중이야 주차장은 또 왜 이리 멀어 발끝에서부터 힘이 쭉 빠져 몇 주째 내비는 먹통인데다가 에어컨 바람마저 미지근하시 I wanna away 미친 하루를 시작해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최 식을 줄 몰라 I hate this summer day I hate this summer day 주말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도 이젠 오래졌네요 땀 흘리면 녹여 너무 안 받쳐줘 체력에 네가 깔아 How I saw it 난 바닷물 알러지 아쉬운 대로 여름 노래 크게 틀고 웹서핑 엑스닥스 인터넷 창 열면 더 숨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조리 불났어 That's not cool How about you 일단 냉수 한 잔 쭉 시간 참 더럽게 안가 yeah. 애벌레처럼 장판에 붙어 딱 한 겹만 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옆구리 시리지 않잖아 전혀 헬게이트 열렸네 활짝 오렌지색 도시는 반짝 참았던 짜증이 왈칵 다들에서 즐기는 척 재고 있지 탈출각 right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라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최 식을 줄 몰라 I hate this summer day I hate this summer day 제발 월만 되면 숨이 막혀 yeah 마마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대 그늘진 곳은 내 얼굴밖에 없네 Is anybody there 사람 살려 네, 7월 26일 일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지코의 Summer Hate 들었습니다. 네, 와, 복권 당첨이 되면
나도 한몫 떼줄게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 큰 금액의 복권 당첨이 되면 과연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사실 뭐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토마스 쿡이라는 이 남성 참 멋지네요. 저는 그런 생각 드네요. 물론 그 돈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그래도 조금은 아깝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금액보다 더 큰 우정이라는 것을 택한 거잖아요. 굉장히 훈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복권 당첨되면 누군가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문자를 한번 받았을 때 저에게도 떼준다고 하셨던 분들 계셨었는데 여러분들 꼭 당첨돼서 그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복권이라는 거 로또 뭐 이런 것들 살 때는 나에게 그래도 큰 행운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기에 마련인데요. 그것을 갖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면서 행복해진다고 하죠. 네. 오케이가 여러분들께 그런 복권, 그런 로또 같은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상상들 좀 많이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오케이 오늘 1, 2부에서는 여러분들 현명한 쇼핑하시라고 현명한 선택 오케이 쇼핑카트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 새로운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3, 4부에서는 또 라이브 음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이어갈게요.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현명한 선택 오케이 쇼핑카트. Well, when I'm walking on a long, long road, I don't know what I see. 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 함께하는 현명한 선택 오케이 쇼핑카트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서 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뭔가 물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들. 그런데 내가 샀다 하면 왠지 손해보고 사는 것 같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꿀팁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함께할 쇼핑메이트가 있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송정아입니다. 네. 이제는 여행에서 좀 떠나서 그렇죠. 쇼핑과 함께하네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진짜 제 자리 찾아온 거 아니에요? 좋았어. 좋아해요. 네. 쇼핑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저 역시 쇼핑하기에는 네. 좀 뭐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혹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여기서 팁을 네.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주부 몇 년 차시죠? 꽤 오래됐죠. 그러면 네. 뭐 이것저것 장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나름 어떤 품목들을 고르는 안목이라는 게 생겼을 것 같아요. 뭐를 제일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그 양보다는 네. 질인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는 네네. 한때는 양에 치우친 적도 있었지만 네네. 요즘 들어서는 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샀을 때 보통 뭐 의복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좀 타지 않는다는 거, 뭐 네네. 그런 거. 식재료 같은 거는 보통 요즘 제철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도 제철 제철.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네.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송영아 리포터는 대량으로 구매 잘 안 하시겠네요? 요즘은 안 해요. 하도 버린 게 많아서.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1+1 이러면 목숨 걸고 샀거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네. 과소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제때제때 필요한 만큼만 네. 사게 되더라고요. 자, 네. 이번 주부터 네. 송영아 리포터가 여러분들 쇼핑 팁들 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이 첫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오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 되면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다 보니까 제모 관련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지만 종류도 너무 많고 쓰이는 용도도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쇼핑 카트에는 제모 관련해 제모에 관한 모든 제품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네. 여름
이때 딱 쓰면 좋을 만한 샴푸들 그렇죠. 전해드렸었는데 네네네. 일종의 제모 제품들도 뷰티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고 여름철이면 이제 누구나가 좀 다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에 보니까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다 제모를 하시는 네. 편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흉측하다고 네. 본인들도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예, 제모 제품들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네. 이 제품들 좀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될 것 같긴 그럼요.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종류는 굉장히 일단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일단 폭이 많아지면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네. 오늘 일단 정리를 하자고요. 네. 일단 종류부터 크게 알아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게 일시적이냐, 반영구적이냐, 목적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나는 여름 한철에만 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여러 제품들부터 찬찬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시적인 제모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바디 면도기가 있겠죠. 저는 혹시 요거 하나 알아요. 근데 요거 하나 사용해봤어요. 그렇죠. 네. 요거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단은 가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일단 바디 면도기의 경우는 편의점이나 슈퍼나 마트 어딜 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구입하기가 상당히 쉽죠. 또 사용법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사용법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 그 아빠들, 남성들 면도하듯이 제모를 하면 되는데요. 일회용 상품들이 많아서 위생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디 면도기의 경우도 단점이 있죠. 일단은 저도 써봤지만 이게 좀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보통 번거로움도 있고요. 며칠에 한 번 사용하세요? 뭐 한 2, 3일 정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일단은 피부가 좀 네. 거칠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점에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조금 귀찮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털이 자라는 속도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다 보니까 제모 중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상처가 난 곳에 제모를 했을 경우 세균이 침투하면 모낭염과 화농성 염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네. 점은 꼭 주의를 좀 해야겠고요. 또 피부가 제모로 자주 자극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그래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하는 건 안 좋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모 크림이 있는데요. 요즘에 요거 SNS에 좀 많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비교적 넓은 부위에 제모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피부 표면에 일단 제품을 바른 후에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털이 녹았다 싶었을 때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일단 제모 크림은 얇고 미세한 털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모 크림 도대체 어떤 원리로 제모가 된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크림을 발랐다고 해서 제모가 되는지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광고 걱정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되게 되기도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는데 제모 크림은 일단 강한 알칼리제 제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칼리제가 털의 결합을 약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낭에서 털이 쉽게 빠지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네. 물론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안정성이 일단 확보가 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의사항이 있죠. 어떤 것들 지켜야 될까요? 일단 제모 크림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염색약 사용할 때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네. 사용 전 팔뚝 팔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귀 뒤쪽. 네. 그 크림을 소형 바른 후에 피부 발작 등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 조금이라도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사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 남성분들 보면 면도하는 거 진짜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이 귀찮아하죠. 그리고 면도기 사용 잘못하면 자꾸 얼굴에 상처나고 베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럼 제모 크림으로 면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안 생각이 좀 된다고 든다. 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 아까 알칼리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얼굴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음. 따끔거릴 수도 있고요. 네. 발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오래 두면 제모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오래 사람 놔두시 심리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뽕을 뽑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음. 설명서에 알려진 정해진 시간 잘 숙지해서 짧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모가 끝난 후에는 수딩젤을 충분히 발라줘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여름 하면 딱 필요한 제품, 네. 그 중에서도 제모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바디 면도기 그리고 제모 크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이번에는 강타가 부릅니다. 그해 여름. 그래 알고 있어 다 이해하게 헤어지자 너의 그 말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맘에 너를 붙잡던 날 이해해줘 몇 번이고 수의 길 들어 전화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하루에 몇 번씩 걸던 전화가 왜 이리도 누르기 힘든 건지 언제고 다시 네가 날 찾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역시 날 떠나가는 너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할까봐 행복해 난 너만 행복해하면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이런 내 모습이 초라해도 사랑은 자존심이 아니잖니 사랑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널 사랑해 이제 너 없이도 울지 않아 가끔은 보고 싶어지겠지만 너의 편지 너의 선물들 너의 기억들 나 어떻게 지워야 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편하게 보내줘야 하는데 나 이렇게도 이기적인 걸 우리 만날 때와 헤어진 지금도 같지만 이해해줄래 너무도 사랑했다는 마지막 내 표현일 테니까 행복해 난 너만 행복해하면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이런 내 모습이 초라해도 사랑은 자존심이 아니잖니 사랑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널 사랑해 이제 너 없이도 울지 않아 가끔은 보고 싶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 나 역시도 널 잊어가겠지만 기억해줄래 우리가 사랑했었던 수많은 그 눈물의 약속을 행복해 난 너만 행복해하면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이런 내 모습이 초라해도 사랑은 자존심이 아니잖니 사랑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널 사랑해 이제 너 없이도
네, 강타의 그해 여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1, 2부 진행하면서는 노래에 여름이란 단어가 들어간 혹은 썸머 이런 좋아요. 단어가 들어간 네. 노래들만 한번 선곡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모 제품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즘에 보니까 네. 고통을 참아가면서 제모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모 왁스와 테이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음. 요 제품들 가장 오래된 제모법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일단 왁스를 녹여서 제모하고 싶은 부분에 펴 바른 후에 굳으면 떼어내는 방식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 보이던데요? 아프죠. 그리고 왁스가 굳으면 왁스에 파묻혀 있던 털이 왁스를 떼어낼 때 함께 뽑히게 되는 원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네.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예 이 전용 테이프가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네. 약간은 더 나아갔다고 왁스에서 약간 더 발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왁스 성분이 그 테이프에 붙였다 떼어는 그 왁스 성분이 테이프에 있어서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방법으로 팔, 다리 등 넓은 면적 털을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적이 좁은 테이프의 경우도 있는데요. 입술 위에 인중에 털 유독 많으시는 여자분들 꽤 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손가락 부위에도 사용이 되고 손가락에도 쓰세요? 많은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네. 이 제모 왁스와 테이프의 경우는 효과는 약 4주간 지속이 된다고 해요. 꽤 길죠. 지속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네. 제모 귀찮은 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털을 물리적으로 뽑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통증이 상당히 있죠. 심한 네. 편이고요. 간혹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 또 왁스나 테이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왁스의 경우 녹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왁스가 너무 뜨거우면 화상과 염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 왁싱샵 찾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은데요.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조금은 더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셀프로 왁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많죠. 네네. 예, 반드시 이때는 왁스를 제거할 때 네. 털의 반대 방향으로 테이프를 떼어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제거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 네. 뭐 똑바른 방향으로 하면 하나 많아요. 그리고 음. 너무 자주 하면 털 주변 조직이 같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네. 피부가 우툴투툴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여름 되면은 다들 제모들을 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 제모 제품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피부에는 참 그럼요. 자극을 많이 네.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한 배우 남자 배우가 나와서 그 수염을 너무 빨리 이제 수염이 이렇게 아역 좀 어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네네네. 수염이 이렇게 거뭇거뭇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거를 이제 왁싱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역할을 네.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솔직히 건강보다는 네. 심리적인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에는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얼만큼 자주 하면 안 된다. 음.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쇼핑카트 저희 오늘 제모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앞서 방법 중에서 네. 뭐 반영구적인 방법도 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 넘어가서 반영구적인 제모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끝곡은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디 갈까 오늘 밤 고백할까 이 순간 기분도 여름여름하니까 우리도 떠나볼까 어딘가 차차차 차가워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사랑한다고 떠나보자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름이잖아. 저 태양을 무한하게 둘 순 없잖아. 옷 속에 숨었던 네 살갗들을 이젠 숨쉬게 해줘. 무력하게 보내지만 떨어진 거리가 우리 맘의 거리일 순 없잖아. 널 사랑해. 세상이 예전같진 않을 거라고. 모든 게 바뀌어진 세상이 온다 하지만 나의 summer dream 속 너란 존재 여전해. This summer night 널 위한 그 밤을 난 준비하겠어. 그 아무도 모를 우리만의 은신처로 그냥 보내버릴 수 없는 썸머니까. 땀이 흐르겠지. 얼음도 녹겠지. 우리가 만나면 아스팔트 이글거리다 속 타던 지난 계절 다 녹여줬으면 거품 속 넘치는 저 버블처럼 우린 솟아오를 거야. 또다시 날아갈 거야. 어디든 뭐든 우린 사랑할 준비되어 있잖아. 널 사랑해. 세상이 예전같진 않을 거라고. 모든 게 바뀌어진 세상이 온다 하지만 나의 summer dream 속 너란 존재는 여전해. This summer night 널 위한 그 밤을 난 준비하겠어. 그 아무도 모를 우리만의 은신처로 그냥 보내버릴 수 없는 썸머니까. 다 알지 이 여름이 가고 나면 순식간에 저 태양도 우리와 거리를 둔다는 걸. 다가온 널 마다 않겠어. 몰라보게 난 썸머맨으로 변하고 말 거야. 터질 듯한 내 가슴 저 하늘을 향한 채 낯선 바람이 제로 새까지 않아. 널 위한 그 밤 오늘로 다가왔어. 올여름 우리의 추억이 된 은신처로 그냥 보내버릴 수 없는 썸머니까. 나나나나나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종신의 그래도 썸머 들었습니다. 네, 여름 관련된 노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도 많고 네. 가사 중에 여름 사실 그 시기에만 딱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여름 예. 노래하면 일단은 막 신나는 노래, 뭐 그렇죠. 바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지만 음. 기본적으로 제목에 일단 여름 여름이? 이런 거 들어간 노래들 왠지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느낌상이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희와 함께 시원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네. 요즘에 제모하시는 분들이 참 그러니까요.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모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네. 나한테 맞는 제모 제품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사실 이거는 일회성인 제품들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송영아 씨는 네.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 네. 왁싱을 안 해봐서요. 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궁금해서.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팔이나 뭐 다리에 털이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네. 불빛에 이렇게 비춰봐도 몇 네. 가닥이 없는 편이라서 어. 거의 할 필요가 없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는 해요. 근데 네. 요거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게 네. 이게 중독성이 있대요. 어. 시원해지는 중독성이 있어서 깔끔해지는 네. 요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도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제모 제품을 써야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털이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 그럼 소영아 씨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털이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그래요? 한때는 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까 면도기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싹 이렇게 밀었는데 밀면 더 많이 그다음부터는 난다고. 네, 저는 안 나서 아, 진짜요? 절대로 안 나서 음. 그런데 뭐 저는 그냥 나름대로의 각각의 네.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구나. 까맣게 보이는 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네. 네. 자, 우리가 1부에서는 네. 일회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알아봤다면 앞서 반영구적인 네. 방법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반영구적인 방법. 지금부터는 돈이 일단 네. 들어갑니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네. 레이저가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약간은 무섭기도 하죠. 음. 이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검은 멜라닌 색소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하는데요. 털의 모낭에 있는 검은 멜라닌 색소에 레이저 빛을 흡수시켜서 모낭을 파괴한 후에 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레이저의 경우 거의 신체 모든 부위에 털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보통 요즘은 그 겨드랑이 제모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네. 또 이런 레이저 기기가 대중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가정용 제모기도 인기를 끌고 네, 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음. 뭐 홈쇼핑에서도 이런 제품들 많이 많이 팔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특히 가정용 제모기는 레이저 기기와 얼음팩이 함께 동봉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까? 나는 좀 그게 저도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또 주의점이 있다고 하니까 요 음. 주의점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꼭 네.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레이저 기기, 그 제모기기 사용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제모기기 사용 하루 전 미리 면도기를 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당일에 얼음팩으로 제모할 부위를 진정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필요한 부위에 이제 갖다 대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제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때 레이저 불빛이 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겠죠. 네. 병원 가면 보호 안경 많이들 네네. 쓰시잖아요.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정용 레이저 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 뭐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보통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레이저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뭐 나는 3단계 나는 5단계가 아니라 네. 1단계부터 차근차근 내 피부 반응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제모를 하다가는 피부염 또는 화상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단계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보통 네. 사람 심리가 네. 좀
세게 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에 잘 될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라서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네. 거는 병원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집에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가정용 기기들이 많이 나와요. 피부 맞아요. 관리 기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시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어렵잖아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는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화상으로 남겨질 자국이 남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는 정말 그 사용 설명서 음. 안 읽고 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네. 꼭 읽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사용 설명서 이렇게 읽는 그것들 빗노스를 봤더니 진짜 안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사실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작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기가 힘들어서 귀찮기도 하고. 네, 잘 안 읽는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피부와 그럼요.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많이 거쳐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귀찮지만. 네. 그리고 제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모할 때와 제모 후의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제모 용품은요.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회용 면도기 계속 쓰시는 거는 네네.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모할 부위는 제모 전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모를 한 부위는 하루 이상 긁거나 샤워할 때 세게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그 때타올로 벅벅 문지르는 경우죠. 요거 안 좋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모 후에는 진정 크림이나 알로에 등 피부 보호 제품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모 후에는 자외선에 따른 제모 부위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모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는군요. 우리 얼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넘기기 쉽잖아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 그 여자분들 생각보다는 그 인중에 있는 이 코털 제거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현명한 선택, 오케이 쇼핑카트. 저희가 제모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희열이 부릅니다. 여름날.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던 무심히 중얼대던 너의 음성 지구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이 있대 우리 얘기도 그래서 끝이 있나 봐 혹시 어쩌면 아마도 설마 매일매일 난 이런 생각에 빠져 내일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잠에서 깨면 잊지 말아줘 어제의 서툰 우리를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바람 미소에 너의 얼굴 손 흔들며 예전 그
시계 반짝거리는 바람 미소에 너의 얼굴 손 흔들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고 있어.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상냥한 너의 목소리 내 귓가에서 안녕 잘 지냈니 인사하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 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찾겠는지 네가 숨쉬는 네가 꿈꾸는 내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지. 어느새 계절은 이렇게 내 여름날과 함께 저물고 시원한 바람 그 속에 내일 또 내일 너도 가끔 기억을 할까? 시계 반짝거리던 푸른 지난 여름날을 네, 유희열의 여름날 듣고 왔습니다.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 처음 같이 현명한 선택 OK 쇼핑카트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모 제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일시적인 것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면도기, 바디 일회용 면도기. 면도기 네.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귀찮긴 자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하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털이 굉장히 잘 자라시는 분들은 네. 오전 오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남성분들 중에서도 네. 오전에 면도하셨는데 오후 되면 면도 안 하는 듯한 분들 계시잖아요. 또다시 수북하게 네네. 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네.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나는 뭐 위생적이니까 이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면도기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모 크림이 있는데 일단 제모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약성분이 들어가기 음. 때문에 약간은 피부에 어떤 그 자극이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은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해서 사용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얼굴에는 절대 쓰면 안 그렇죠. 된다고 하셨어요. 피부 네. 테스트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약간 통증을 동반하는 왁싱이 왁싱이 있었어. 네. 왁싱이 있었죠. 이 네. 왁싱은 녹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화상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네. 왁싱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결의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왁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음.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면도가 귀찮은 분들은 왁싱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영구적인 음. 제모에 관해서 레이저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요것보다는 사실은 음. 병원에 가서 직접 레이저 시술을 받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단계 조절이 어렵고요. 집에서 그 이후에 네. 화상이나 이후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집에서 처치할 수 있는 게 약간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의사들은 모낭염이 걸릴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 뭐 왁싱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심지어 쪽집게로 그렇죠. 하나하나 뽑으시는 분들도 있고 많죠. 네, 면도기라든지 제모 크림, 뭐 제모 패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셀프 제모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네. 이게 보니까 좀 즉각적인 제모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모낭염 네. 그리고 또 여드름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색소 집착에 대한 네네. 것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프 제모 하시는 분들은
제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훨씬 더 맞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모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딱 맞는 내가 원하는 방법 선택하셔가지고요. 좀 산뜻하게 올여름 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송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제가 노래 선곡을 하면서 여름 또는 썸머 이런 단어가 들어간 노래들 선곡을 해보고 있는데요. 2부 끝곡으로는 우쿨렐레 피크닉의 그 시절 여름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남겨드리고요. 저는 오늘 3, 4부 라이브 음악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쁨의 잔을 나누던 우리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 깊고 깊은 저 바다 같은 마음으로 이젠 차분히 정리해야 할 시간들 다시 또 돌아온 계절 그 여름 바닷가 변한 건 없어 나를 반기네 하지만 부서져가는 하얀 파도에 사라졌나 너의 이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넘어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넘어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로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 3, 4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의 세계로 한번 또 흠뻑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방승현 씨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사실 가수들의 입문터처럼 여겨졌던 가요제들이 있습니다. 가요제 수상곡들 보면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앞서 오늘 그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라이브로 들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기 나나? 깜빡했네. 엔진 열시켜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오케이 힐링송. 네,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케이 힐링송. 오늘도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로 마음을 움직이는 남자 방승현입니다. 오늘 바뀌었네요. 네, 마음이 따뜻한 남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매주 네.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로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서 제가 오늘 3부 시작하면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이 노래 들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노래기도 한데.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이 노래도 보니까 사실 지금 발매된 지, 그러니까 노래가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네. 네. 보니까 1980년. 와우. 와, 그러면 40년이 된 노래예요? 몇 학년 때예요? 저요? 네. 3살 때요. 와, 1980년 제 네. 4회 대학가요제 네, 수상곡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 입상곡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 입상곡? 네. 네. 근데 네, 상을 지금도 못 진짜 받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곡이고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특히나 그 영화 친구에 네. 네, 삽입돼서 맞아요.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랬었죠. 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뭐 강변가요제든 대학가요제든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네네. 궁금한 것이 네. 방승현 씨는 네. 가요제 출신은 아니신 거예요? 저는 그 가요제나 뭐 네. 그런 그데 가서 노래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전에 데뷔를 해서요. 아, 너무 어릴 때? 네, 뭐 이미 네. 실력을 인정받아서. 몇 살 때부터 그럼 노래를 하신 거예요? 저는 방송 데뷔는 20살 때.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하고 광고는 이제 네. 그 전부터 했죠. 근데 그 뭐 고등학교 시절에 밴드하고 노래를 네. 조금 하더라도 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가요제 이런 데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싫었어요. 음. 저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당시에 사실 근데 그 대학생들은 네. 대학가요제 가는 게 굉장히 노래 좀 한다 하는 대학생들은 다 로망처럼 생각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그 가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 네. 보통 그 대학가요제나 아니면 대학가요제에서 떨어지신 분은 강변가요제. 네.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학가요제가 뭐 엄청나게 인기 끌고 이럴 때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에게 대학가요제 한번 나가봐 뭐 이런 얘기들 네네. 했었거든요. 농담 삼아서도. 틀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대학가요제가 약간 그 학벌 위주 대학교. 네. 그러니까 뭐 그 4대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으뜸 가는 대학들 위주로 많이 참가했다라는 얘기 후문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처지는 학교들 들은 약간 이렇게 배제되고 네. 예, 입상만
지방에서도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후문도 들었어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가수 방승현 씨는 일단 가요제와 수준이 맞지 않아서 출전을 안 하신 걸로. 출전하셨으면 무조건 대상이었는데. 제가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못나서 못 간 겁니다. 네. 자, 오늘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네. 일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죠. 이분 가요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 피아노 치면서 재즈 이런 거 굉장히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박미경 씨. 네. 사실은 이렇게 발라드를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뭐 히트곡은 이제 댄스로 히트를 쳤죠. 근데 사실 뭐 넌 그렇게 살지 마, 이브의 경고 뭐 이런 노래들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민들레 홀씨대요. 이 노래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이 노래가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85년이네요. 85년 강변가요제 장려상. 와, 굉장히 오래되셨네. 그러고 보면 그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는 진짜 긴 세월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는 노래들이네요. 아, 그래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박효신 씨가 아마 리메이크를 했을 거예요. 네.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대요. 방승현 씨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별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 밀려오는 그리움 우리는 들판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산등선 위에 해질녘을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내 곁으로 간다. 어느새 내 마음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1985년 제6회 강변가요제 장려상 수상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사실 가요제 수상곡들 중에서 네. 꼭 대상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해도 네. 보니까 대상은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라는 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미경 씨 민들레 홀씨 되어가 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고.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네. 네. 가까이 있죠. 네.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로 네. 저희가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텐데 사실 방세현 씨가 그동안 저희 네. 이 오케이 힐링송에서 남자 가수의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여자 가수의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네. 고른 노래가 다 여자 가수 노래인데. 그러고 보니까 여자 가수들 노래를 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보면 네. 여자 가수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많지 않나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이 이상은. 아, 담다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상우 여자 가수. 네. 노사연. 우순실 씨. 네, 노사연 노사연. 씨. 네, 네. 맞아요. 뭐 박미경 씨도 네. 계시고 음, 엄청 많을걸요? 그렇네요. 심수봉 네. 씨.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자 가수들 노래도 좀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들어보시죠. 네. 그러면. 네. 이상은 씨 담다디를 우리가 빼놓고는 강변가요제를 진짜 얘기를 할 그럼요. 수가 없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그럼요. 네, 1980년 제9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인 이상은의 담다디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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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담 담다리 담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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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담 다리 담난 정말 그대 그리워할 수 없나요 당신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난 정말 그대 사랑할 수 없나요 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요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도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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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담 담다리 담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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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다라다라람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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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다라다리람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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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담다리 다라다라람 네, 1988년 제9회 강변가요제 대상곡인 이상은의 담다디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그때 영상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이상은 씨는 그 왜 탬버린 치고 막 머리에 이렇게 띠두르고 막 이런 모습들 지금은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졌던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의 여자 가수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신선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담다디. 네,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멜로디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런 노래들이 진짜 한번 들으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고 입에서도 계속 흥얼흥얼 하게 되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빅히트 치지 않았나요? 그랬죠. 네. 네. 다 휩쓸었죠. 네. 근데 사실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보면 지금까지도 대학들 보면 응원가로 쓰는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다새 이런 노래들도 보면 진짜 응원가로 그래서 아마 곡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요제에서 좀 먹히는 노래들 어떤 노래들이 먹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좀 수상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 네. 가창력을 뽐내야 돼요. 네. 그 멜로디보다는 네. 가창력을 뽐내야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려면 일단 고음 좀 지르는 노래? 그렇죠. 이것도 바다새 이 노래도 고음 엄청 나올걸요? 그렇죠. 네. 이거 하다가 저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러면 네. 마음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저는 좀 그럴까요? 궁금한 것들이 네네. 사실 가수들 입장에서는 그 팬들에게 아니면 뭐 시청자들, 청취자들 이렇게 나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가요제를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야지 어쨌든 나를 좀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이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를 하면 네. 본선에 그 수많은 그 음반 회사들, 네. 그 관계자들이 네, 가수를 고르러 오곤 했답니다. 그러면 꼭 수상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겠네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가요제가 좀 이렇게 명맥을 계속 유지해가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학생들 위주의 어떤 그 경연 프로나 이런 게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너무 요즘에 이제 트로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어떤 방송에서든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사실 이 부분에 다시 부활시킨다 뭐 이런 논의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글쎄요.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난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과 이런 가요제는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지시죠? 완전히 다르죠. 물론 오디션 프로도 아마추어들이 참가는 하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노래 했던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앨범도 했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고 싶어서 나오는 뭐 그런 취지의 프로라서 나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는 특히 이제 학생들 위주의 어떤 풋풋함이 있잖아요. 신선함. 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곡을 쓴단 말이에요. 자작곡으로. 그렇죠. 거의 다 이제 곡을 갖고 가서 참가를 해야 되니까 자작곡이 됐든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노래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가요제 출신 가수들 중에서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거의 다 싱어송라이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방승현 씨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시니까 본인이 쓴 노래 아무래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노래를 본인이 제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본인 노래 만드는 게 더 쉬우세요? 아니면 그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요즘에 제가 프로듀싱하면서 곡을 뭐 다른 가수들한테 써주기는 하는데 그 한참 노래할 때 왜 내가 내 노래를 내가 만들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수는 노래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바보 같았죠. 그래서 곡은 안 썼어요. 아, 그 당시에는요? 뭐 생각나서 써도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떠세요? 내가 나한테 맞는 노래를 쓰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누군가를 보고 저 가수를 떠올리면서 곡을 만드는 게 더 쉬워요? 떠올리면서 만드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대상이 있고 그 친구에게 좀 잘 어울릴 만한 노래를 만드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곡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만들곤 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가수를 생각하고 노래 만드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가수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내가 불러봐야겠다. 그 만들다 보니까
제가 더 어울리는 거죠. 저를 보면서는 혹시 악상이 안 떠오르시나요? 신승훈이 떠올라요. 네. 자, 오케이 힐링송 오늘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3부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네. 앞서 얘기하셨던 바다새 그러면 이 노래로 3부는 마무리하고요. 네. 4부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두운 바닷가 홀로 나는 새야 꽃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소리로 홀로 우는 새야 내 맘을 일어나 하얀 바다새야 누가 알고 없는데 바다도 잦아드는데 새는 왜 날갯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날마저 지우는데 새야 아픈 맘 어디야 봐 누가 가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왜 날갯짓하며 저렇게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운데 새야 어디로 날아갈까 새야 달마다 기우는데 새야 아픈 맘 어디 가나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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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쉬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님의 소식 전해주소서 가버린 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리워 지친 마음 오늘도 기다리네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님의 소식 전해주소서 가버린 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리워 지친 마음 오늘도 기다리네 네, 오케이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케이 힐링송 저희가 오늘은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래가 그러니까 제1회 강변가요제 그러니까 강변가요제 시작을 알렸던 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홍삼트리오의 기도라는 노래였습니다. 보니까 금상으로 나오는 곳도 있고 대상으로도 표현이 되던데. 강변가요제가 금상 아닌가요? 네, 금상. 네. 그러니까 대학가요제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최고상인 거죠. 네네. 네. 아, 강변가요제 서막을 알리는 노래였네요. 와, 함중아 씨도 대학가요제 출신이시고. 네. 네. 아, 이선희 씨도 빼먹을 수 없네요. 여자 가수 그렇죠. 중에. 네, 예. 제이에게. 네, 그러네요. 네. 와, 노사연. 야, 여자 가수 많네요. 진짜 그러고 보면 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진짜 가창력 하나는 네네.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가요제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까지 받는 그런 것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쯤 되면 네. 나도 그때 가요제 한번 나가볼 걸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네. 그럼요. 안 든다고 해야죠. 아, 그 경연하는 그런 방식이 저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왠지. 지금 만약에 어떤 가요제 이런 게 있다. 근데 기성 가수들 네. 뭐 한동안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가수들끼리의 경연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곡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후배 양성에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힘을. 저는 노래를 그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네. 연연하지 않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고맙게도 좋아해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요. 일단 그 노래의 네. 진정성 이런 것들, 진심이 담겨 있는 노래가 제 생각에는 그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은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처음에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해서 부르시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팬들을 의식하게 되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면서 꿈꿔던 일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주 슬픈 노래를 하면 제 노래를 듣고 다 따라 우시고 아주 기쁜 노래를 하면 또 너무 행복해서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 그런 관객들의 모습이 제가 꿈꿔오는 그런 가수 생활입니다. 그게 사실 노래가 갖는 힘인 거죠.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방승현 씨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아마 표정들이 지금 바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케이 힐링송 저희가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들려드리고 있는데 앞서 홍삼트리오 기도가 강변가요제 제1회 때 서막을 알리는 노래였다면 사실 대학가요제에서는 뭐 나 어떻게 이 노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노래도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보면은 대학가요제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어떤 노래 있으세요? 내가. 임철우 씨의 노래. 네네. 네네. 내가. 오, 왜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김학래 씨 아세요? 네, 알죠. 김학래 씨하고 임철우 씨 같이. 네, 같이 예, 하셨어요. 보니까 제 3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래 또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은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라.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비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장난자 되리라. 이 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 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이별뿐이네. 내가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둘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너들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라.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외로운 맘에 비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장날 때리라. 이 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 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이별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네, 1979년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근데 가요제 노래들은 네. 그 리듬도 참 좋지만 가사들도 참 좋네요. 제가 노래하면서 요거 계속 네. 발음이 씹혔어요. 상념, 이거 안 되는데.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네,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이게 갑자기 안 되지. 이게 가수들이 노래할 때, 특히 녹음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번 딱 꼬이면 요 계속 꼬여요. 유독 안 되는 발음들 한 번씩 있잖아요.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들도 잘 안 되는 발음들이 있으면 그 유사어로 바꿔요. 저희는. 네. 한번 해보세요.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이거 뭐 상념이라고 했잖아요. 상념. 네,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이런 어려운 발음들은 쉬운 발음들로 바꾸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그 노래 중간에 요 가사 말을 제가 좀 씹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네. 나름 이제 좀 오래돼서 약간 이렇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뭉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끔 노래 가사가 부르는데 잘 생각 안 나는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제 노래. 본인 노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2절 가사가 1절에 온다든지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가수들 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이 있대요. 네. 근데 팬들이 또 그 노래를 너무 잘하는 팬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걸리는 거죠. 가사 틀렸다. 딱 걸리는 거죠.
그리고 네. 가사에 없는 막 가사 막 나오고. 그럴 때 뭐 보니까 가수들 대처 방법이 여러 가지던데요. 막 허밍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관객석으로 바로 마이크 넘기는 다 경우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 안 좋을 때나 네. 가사 모를 때 다 같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대 앞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맞아요. 가사를. 요즘에는 프롬프터라고 해서 네. 가사도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뭐 노래가 많아지면 가사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수십 곡씩 그 히트곡이 네. 있으신 분들도 매일 안 부르면 그 가사 헷갈려서 그렇죠. 못해요. 그리고 가사가 뭐 조금 네. 틀리면 어때요? 그 느낌만 제대로 네. 감동이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공연장, 콘서트장에서도 어쨌든 팬들에게 그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가사를 그렇게 띄워주곤 합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 립싱크 방송에서도 립싱크를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립싱크도 틀려요. 그러니까 가수들 중에서 공연을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라이브로 하지 않고? 이거는 그 극비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극비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무대에 섰을 때 저번 주에 미사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미사리에서도 립싱크하는 사람 봤어요. 정말 라이브 카페에서요? 네, 너무 실망이야. 진짜. 전곡을 아니면 부분? 한 5곡 하면 3곡이 립싱크야. 그러면 관객들이 알지 않나요? 컴컴하니까. 그리고 크니까 소리가.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요즘에 그거 혹시 잘 모르시죠? 요즘 가수들 특히 그러니까 성량이 좀 안 좋거나 하는 가수들이 그 MR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반주. 그 반주에 노래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노래를 70%를 깐답니다. 부분. 아니 다. 그래서 믹싱하고 마스터링 할 때 네. 요구를 해요. 요즘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요. 그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엔지니어분들이 이거 70%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사실 네. 보면은 가창력 좋은 가수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대한민국에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그게 하거든요. 속는 거죠. 70%가 들어간 그 반주에다 노래하니까 정말 잘하게 들리는 거죠. 실수도 안 하잖아요. 숨소리 하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기지 않아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업계에서 이런 얘기 하셔도?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없는 거죠. 네, 전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공연할 때도 네. 그러니까 전곡을 다 립싱크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중간 중간에 그래서 숨을 고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이렇게 질러야 되는 부분에서 그게 온 발전해서 힘을 전곡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네. 시작을 하다가 완벽한 걸 보여주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춤추면서 노래를 저렇게 깨끗이 할 수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연습하면 되겠죠. 근데 숨소리 하나도 안 틀려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실을. 네. 그 최근에 어떤 가수 녹음하면서 네. 70%짜리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모르시냐고. 업계에서도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군요. 요즘에 네. 그런데요 다. 죄송합니다. 제 비밀을 밝혔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업계에서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네. 써요. 노래 잘하면 되지 뭐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승현 씨는요 지금 100% 라이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틀리잖아요. 네. 제가 자신해서 제가 신고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라이브가 아니었던 100% 라이브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그래서 네. 가끔가다 틀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 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한번 청해 드려 볼까요? 제가 이 노래 저 여자 가수 노래 듣고 싶어요. 엄청 좋아하는 노래예요.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 씨. 네.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네, 이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나는 작은 손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게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게 우산이 되리라.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라라라 라라 라라 작은 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1982년 제6회 대학가요제 수상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지금도 비 오는 날 저희 프로그램에 OK 가족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네. 보면 사실 이 노래를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조성모 씨도 이 노래를 불렀었고 이수영 씨도 불렀었는데 네네. 항상 신청해 주신 노래는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노래하면 가장 먼저 딱 우순실 씨 그 이미지가 네네. 많이들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른 이거는 어때요? 저는 약간 바레이션은 네, 이 느낌이 사실 여자 가수의 노래를 남자 가수가 불렀을 때 그 맛을 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저 계속 느끼는데 앞으로 제가 아마 여자 가수 노래를 자주 청할 것 같아요. 앞서 박미경 씨 노래도 그렇고 네, 여자 가수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동안 너무 막 임재범 스타일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여자 가수들 노래 좀 많이 청할 것 같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청취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오늘 OK 힐링송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역대 가요제 수상곡들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부산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죠.
그 85년 제9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사실 이 노래는 지금도 뭐 그 여름 휴가철 되면 어디선가 계속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혹시 이 노래 가능할까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죠. 네, 그러면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까요? 저는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역대가요제 수상곡 2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승현 씨 마지막 곡 바다에 누워 청해 듣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무조건 오케이.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다본다. 서리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어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까. 띠띠리디띠띠리디디 띠띠띠띠리 띠띠띠리디 띠띠띠리띠띠리디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다본다. 서리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어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떨고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구는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까. 띠띠리띠띠리리리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들까 물살의 깊은 속을